예, 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Examination for Discovery라고 하는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단계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xamination for Discovery라는 게 뭐냐면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차트를 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민사소송과 교통사고일 경우는 이제 엑셀은 베네핏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시고 낙상이라든지 더그바이트 같은 경우나 교통사고도 다 이제 저희가 민사소송, 톨트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가해자 차량을 상대로 한 겁니다. 가해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잘못을 저지른 이제 3자. 이제 첫 번째는 내용 증명이 가고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 선임이 돼서 한 1년 정도 매니지를 하겠죠. 저희가 메디컬 레코드도 받고 본인의 의사도 보셔야 되고 뭐 수술을 하시든 아니면 치료를 받으신 재활을 하시든 자, 그럼 1년 정도 지난 뒤에 저희가 소장 접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커버리를 좀 봐야 되거든요. 교통사고는 1년이 아닐 경우에는 일단 합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그 약간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후유증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또 낙상이라든지 더그바이시라든지 다 보면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이 1년 정도가 지나봐야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계속 치료가 필요하실지 안 필요하실지. 그래서 1년을 기다렸다가 저희가 디스커버리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단계는 이 디스커버리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디스커버리가 끝나시면 이제 저희가 다음 단계가 프라이빗 미디에이션 중재입니다. 그래서 합의 조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한 6개월에서 8개월이 또 걸려요. 왜냐하면 시간도 잡아야 되고 상대편 변호사, 저희 쪽 변호인단, 그 다음에 중재자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 또 examination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가 언더테이킹이라는 걸 해서 뭐 본인의 뭐 학력 증명 아니면 본인의 뭐 지인들, 위트니스 정보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메디컬 레코드도 업데이트를 요청을 해요. 그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다 업데이트 되고 나면 이제 저희가 프라이빗 미팅 했기 때문에 요 중간 많은 분들이 전화를 요 디스커버리 끝난 다음에 한 두 달 됐는데 다음 단계가 뭐예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인데 그 다음 단계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중재인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저희가 서류 구비를 해야 돼서 그러나서 합의가 좀 좋지만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 예,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자, what is an examination for discovery? 이제 저희 이제 지금 모토가 you will not only survive 이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thrive 더 풍요로운 삶을 또 살 수 있다. personal injury 이후에 이런 게 저의 이제 제 모토죠. 제가 이제 personal injury로서의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항상 레퍼런스 해드리죠. Thrive Method라고 여기가 안 보이시겠지만 제 머리가 여기 있어서 THRIVE. 그럼 단계별로 보시면 이제 TH는 이제 시작할 때 저희가 파일을 오픈을 하고 본인의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이게 뭐 교통사고인지에 따라서 낙상사고인지 수술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아니면 일을 하시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단계 치료 단계죠. 아까 보신 그 1년 정도 시간 동안 recover, record. 이 record가 되게 중요해요.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의사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의사 저희 패밀리 닥터는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괜찮아요. 기록을 남기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음 단계인데요. 이 인베스티게이트를 저희가 하죠. 메디컬 레코드를 받고 그거를 verify 하는 단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IVE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소의사 소견서 받고 그 다음에 인저리에 대해서 저희가 서포팅 레코드를 받는 요 중간 단계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디스커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갖고 계신 레코드와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말을 하셔야 돼요. Verified injuries and losses 문제냐면 내가 이런 통증이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을 못했습니다. 아니면 경쟁력 저하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verify 하는 단계가 디스커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디스커버리에서 보통 뭐를 얘기를 하시냐? 자, 첫 번째는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민 언제 오셨는지, 최종 학력. 그럼 많은 분들이 이래요. 도대체 왜 내가 이민이 언제 오고 뭐 최종 학력이 뭐며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무슨 문제냐면 사고 이후에 하셨던 일들, 사고 전에 하셨던 일들이 뭐 되게 뭐 좀 피지컬한 일이세요. 무슨 노동이 되게 인텐시브 하신 일이라 그런데 사고 후에 그 일을 못 하세요. 허리가 아프시고 어깨가 아프시고 뭐 다리를 수술하셨든지 허리를 수술하셨든지 어깨를 수술하시면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좀 더 쉬운 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영어를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학력이 있어야 되고 경력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셨는지, 다른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어떤 분들은 어카운턴팅에서 일을 하시다가 제 최근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손목골절 있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시리에서 랜드스케이핑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자기는 아웃도어가 좋다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셔서 손목 골절 있으시고는 더 이상 랜드스케이프 일을 못 하시니까 다시 어카운팅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당신이 도대체 사고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거를.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건 액시던트 디테일이겠죠. 날짜, 시간, 요일, 그다음에 이제 사고 전, 사고 후, 그다음에 사고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고 직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80%의 경우에는 과실에 문제가 없지만 간혹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 제가 어저께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차가 본인이 가고 있다가 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 차를 본인 그리고 앞차 이 차 앞에 끼어들은 차가 앞차를 박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 차를 멈추지 못해서 저희 클라이언트는 이 차를 박았습니다. 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보통 사고를 딱 보면은 뒤에서 들이받은 사람 과실이잖아요. 안전거리 유지 못했다. 근데 그거의 익셉션은 뒤에서 끼어들어오면 어떻게 저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안전거리를 아무리 유지하는데 100km로 가고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라이빌리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보행자였다든지 아니면 이제 더그바이일 경우에는 당시에 본인이 뭐 강아지를 이렇게 만지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강아지가 뛰어오는 거를 막 발로 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강아지를 뭐 이렇게 발을 밟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좀 liability 이제 contributory negligence라고 해서 이제 과실이 내 쪽에도 있나 사고 빅팀에도 그런 이제 액시던 디테일을 보시고 그 다음에 슬립 앤 폴의 경우에는 낙상할 경우에는 신발을 못 신고 계셨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겨울에 눈이 많은 그 주차장에 뭐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들 전방 주시를 하셨는지 그리고 낙상일 경우에는요 법적으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어디서 넘어지셨고 뭐에 넘어지셨는지 무슨 얘기냐면 본인께서 엔트런스에 보도블락 앞에서 물이 있던지 아니면 블랙 아이스 뭐 이렇게 뭐 얼음이 얼어 있다 살얼음이 얼어 있어서 넘어졌다 이걸 정확하게 어디에서 왜 넘어지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는 리커버리가 없습니다. 슬립 앤 펄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injuries. 그죠? 그러니까 왜 지금 도대체 어디가 아프신 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저희가 세 단계로 나눠요. 사고 전. 사고 전에 어디가 안 좋으셨는지가 또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고요. 사고 직후. 사고 직후라면 사고 딱 차 사고 나자마자 갑자기 차 안에 앉아 계실 때 뭐 에어백이 터졌는지, 목 통증, 허리 통증, 어깨를 움직일 수 있었는지, 그죠? 아니면 뭐 의식이 있으셨는지, 의식을 잃어버리셨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응급실을 가셨는지. 저는 웬만하면서 에어백이 터지셨거나 사고 당시에 통증이 있으시면은 워킹을 가시거나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응급실을 가시는 게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뭐 차 사고 뭐 클레임하실 필요 없지만 통증 있으시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교통사고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낙상과 그 더그바이스는 없어요. 그 이제 개 물리신 건 없는데 교통사고 때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과거에 있는 페인 앤 서퍼링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본인께서 갖고 있는 페인 앤 서퍼링이 얼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디스커버리 하고 있는 당시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 목, 허리, 뭐 어깨 육체적인 걸 다 얘기하시라 그러고 정신적인 거 불안하다, 우울하다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 자동차 뭐 있는데 차에 타면 무섭다 아니면 개가 지나가면 이제 개 물리신 분들 개가 지나가면 너무 막 두려워서 산책을 못 한다 이런 부분들 정신적으로 불안하신 거.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두 가지를 더 얘기해요. frequency랑 그다음에 강도. 무슨 얘기냐면 얼마만큼 아프세요라고 1과 10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은 안 아픈 거, 10은 병원 가셔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라 그러고 가장 아플 때가 몇입니까? 가장 안 아플 때가 몇입니까를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6에서 7 정도면은 뭐 굉장히 아프신 거고 7, 8이면 정말 아프신 거고 약 드셔야 되는 거거나 병원 가셔야 되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게 뭐 항상 아픕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합니까를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페인의 종류를 물어봐요. 이게 페인의 종류 몇 개가 있냐면 dull pain, 이렇게 누가 pressure 이렇게 누르는 듯한 페인이 dull pain이고요. pins and needles, 이렇게 콕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거, 아니 힘이 빠지시는 경우나 아니면 저린 증상 이런 것들이 보통
typical한 그 question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physical한 거,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다음에 cognitive, 그다음에 인지 능력, 기억력 상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물어보시고요. 자, income loss하고 employment, 사고 때문에 일을 못 하셨으니까 이것도 물어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간편한 거는 뭐 사고 전에 5만 불로 남의 뭐 회사에서 일하셨다가 사고에 일을 뭐 6개월을 쉬셨습니다. 1년을 쉬셨습니다. 간단하죠. 보통은 그로스 인컴의 70%를 리커버 하실 수 있고 트라이얼 이후에는 이제 100% 리커버 하실 수 있어요. 집안일. 자, 집안일도 되게 중요한 거는요.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뭐 이렇게 물어봐요. laundry, cooking, 그죠? 음식한 거, laundry, garbage take out, 뭐 바깥 그래스 커링이나 스노우 이거 다 누가 했냐? 사고 당시 몇 퍼센트나 했냐? 집에 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나 자식들이 있으면 자녀분들도 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게 이제 이 어텐드 케어인데 요거는 뭐냐면은요. 이 하우스키핑 어텐드 케어 차이점이 되게 재밌어요. 내 나를 위한 거는 어텐드 케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빨래, 내 침대 정리, 내 화장실 청소는 어텐드 케어고요. 이 간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텐드 케어는. 근데 이제 뭐 목욕 시켜주는 거, 머리 감는 거 이런 것도 심하게 이제 골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빨래를 접는지 빨래를 한다든지 음식을 차린다든지 이런 거는 가족을 위한 건 하우스키핑이고 본인을 위한 건 어텐드 케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골절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굉장히 심하게 넘어지거나 다친 분들 사고 초만 일주일 정도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 데일리 액티비티 뭐냐면 뭐 골프 치셨는데 아니면 산책, 테니스, 탁구, 여가 활동, 교회 가시는 거, 성당 가시는 거, 아니면 법당 가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친구분들 잘 만나시는지,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요, 리미테이션이에요. 내가 사고 전엔 할 수 있었는데 못하는 게 뭐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사고에는 영구적으로 보면 불편한 점이 있어야 된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일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냐. 예, 그렇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디스커버리고, 자, 디스커버리가 이제 끝나셨어요. 그럼 뭐냐면 디스커버리 중간에 언더테이킹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언더테이킹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패밀리 닥터 레코드 다 줘. 뭐 파머시 같은 거 다 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비즈니스 레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인컴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 개인 비즈니스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인컴 텍스를 하려면 뱅크 스테이트먼트, 노티스 오브 어세스, 그다음에 T2라고 하는 T1, T2라고 하는 거 다 주셔야 되고 뭐 HST 뭐 이런 것들 다 하셔야 되는데 텍스 공부 많이 안 하시거든요. 보통 저희가 자영업자들은 되게 미니멈으로 하시니까 인컴 러스가 캐시로 받으신 분은 저희가 클레임을 할 수가 없으면 unless 리포트가 있으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 하고 디스커버리가 끝나면은요 보통은 한 6개월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자료들을 다 받으신 다음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하고 그 다음 단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 프라이빗 미디에이션을 정하는 겁니다. 이 중간에 합의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거를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때는 본인이 질의응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통역이 필요하신다 그러면 보통 제가 볼 때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두세 시간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주 꼼꼼하게 질문을 하나하나 다 할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미디에이션까지 가시는데 6개월 잡으시면 돼요. 왜? 자료 다 받고 자료 컨펌 한 다음에는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변호사도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한 이게 저기 6개월치는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시 될 때 이제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디스커버리 하실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말라 하시는 답변 하셔야 되고요. 기억하지 않으시면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좋고요. 상대편을 설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득하시지 말고요. 간단 명료하게 예 아니면 노로 대답하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자꾸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은요. 설명을 자꾸 하시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 관한 팔로우 퀘션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통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집에 갔다가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고 뭐 몇 가지를 더 했어야 됐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러면 뭐 갑자기 급하게 뭐 스케줄이 있어요? 아닙니다. 급하게 스케줄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팔로우업 질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시던 길이었습니다면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상대편을 더 설득하거나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료가 다 갔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예, 오늘 디스커버리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디오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또 인디비주얼하게 메디컬 레코드라든지 본인의 자료를 좀 서머리를 해서 보내도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재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